안녕하세요 여러분, HL입니다. 오늘은 청나라 왕에서 정원사가 된 남자 푸이 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8년 12월 푸이는 겨우 3살이라는 나이에 황제 자리에 올랐으며 즉위식은 베이징 작은 성에서 행했습니다. 즉위식에서 푸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속정을 맡은 순친왕이 울지 마세요. 곧 끝납니다. 곧 끝나요 라고 달랬지만 대신들은 대청제국의 불길한 징조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세운 신해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중화민국의 실권을 장악한 위안스카이에 의해 6살 푸이는 황제 자리에서 퇴위되는데 위안스카이는 민심의 혼란을 우려한 것인지 푸이로 하여금 작은 성에 남아 황제로서의 대우를 받도록 조치합니다. 그래서 푸이는 자신이 퇴위된 사실도 모른 채 작은 성 안에서의 황제로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24년 새로운 군벌에 의해 베이징이 장악되고 푸이 왕족에게 작은 성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푸이와 그 일가는 아버지 순친왕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지만 결국 푸이는 아버지의 집에서의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그해 11월 베이징의 일본 공사관으로 도망칩니다. 일본은 이를 기회로 삼고 이듬해 푸이를 텐진으로 데리고 가 어느 정도의 토지를 내어주고 살도록 하는데요. 1931년 9월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국을 세우고 푸이를 황제로 즉위시키는데 사실상 실권 없는 일본군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자리였습니다. 참고로 만주국 황제 재위 기간은 11년으로 청나라 황제 재위 3년보다 훨씬 길었는데요. 그러다 1945년 8월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 후 만주에 소련군이 밀려오고 푸이는 소련군의 포로가 됩니다. 소련군에 체포되었을 당시만 해도 푸이는 공포에 떨었지만 소련은 타국의 군주 포로에 대해 특별 대우를 해주었는데 그를 위해서 작은 파티를 열어주고 매일 4끼를 배급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거처에 있어서도 푸이는 라디오가 있는 독방을 받았고 소련 측은 그가 피아노를 칠 줄 안다는 사실을 알고 피아노를 거처에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수감자들이 노동을 할 때 그는 산책을 하거나 간수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소련의 호의에 대해 푸이는 몹시 고마워했고 나중에는 중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걱정해서 소련군 관계자에게 자기 소지품을 갖고 있던 군품이나 시계 등을 뇌물로 주고 중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공산군이 승리한 직후 1950년 10월 푸이는 중국으로 이송되어 만주 푸순 감옥에 수감됩니다. 처음 중국에 송환되었을 때 푸이와 그의 일행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바로 처형당할 거라 예상했지만 중공 정부는 그와 그의 일행을 교화시켜 선전용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푸순 감옥 생활 9년은 푸이에게 인간계도의 시기였습니다. 공산당의 사상교육을 받고 그는 저우 언나이 수상의 권고로 자서전 나의 반성을 쓰게 됩니다. 이 책에서 비굴할 정도로 마오쩌둥과 중국 인민을 숭배하고 평소 생활을 미화했는데요. 그리고 어린 황제 시절에 맹목적으로 가졌던 일본에 대한 호감을 냉정한 자세로 비판했습니다. 1959년 12월 드디어 푸이는 모범수로 상환됩니다. 석방된 후 푸이는 베이징에 있는 여동생의 집에 머물렀는데요. 한 번은 아파트 앞길을 청소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는데 그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는 청조 마지막 황제 푸이입니다. 친척집에 머물고 있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하소연해 겨우 여동생의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진짜 황제든 괴뢰국 황제든 손에 물을 묻히고 살지 않았던 그는
일반 시민으로서의 생활에 서툴렀습니다. 일생의 대부분 남의 봉사로 받으면서 지내온 습관이 15년 가까운 옥중 생활로 고쳐진 듯 싶었지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방된 이듬해인 1960년 푸이는 마침내 자신의 일을 인생 최초로 부여받는데요. 중국 과학원 식물연구소에 부속된 식물원에서 그에게 배당된 일은 장미 재배였는데 그는 손재주가 있는 정화사는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1962년 푸이는 5번째 결혼을 합니다. 리수셴이라는 40대 간호사였는데 그녀는 황족이나 귀족도 아니었고 일반 백성의 여인네로 악처였다고 합니다. 여담으로는 이 푸이는 총 5번 결혼을 했지만 후사가 없었다고 하네요. 자아잉화가 수집한 푸이의 당시 병력 자료를 보면 환자는 30년 전 황제였을 때 이미 발기불능이 있어 계속 치료를 했지만 효과가 좋지 않았다. 담배 피우는 걸 좋아했고 3번 결혼을 했지만 모두 자식은 없었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푸이의 부인에 대해서도 악처였다. 푸이가 근시여서 황제 시절에 부인을 대충 골랐다. 여러가지 썰들이 많은데 다음에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6년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붉은 바람이 불 무렵 푸이는 암에 걸리고 마는데요. 하지만 홍위병들은 청조 마지막 황제인 그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홍위병의 공격을 염려한 다수의 병원이 그의 입원을 거부하며 그의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1967년 10월 17일 새벽 2시 30분 베이징에서 신장암과 심장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거의 감옥 같은 인생이었는데요. 3살에 왕실로 들어가 자금성에 갇혀있다 일본 영사관으로 도피, 만주에 가서도 일본 관동군에게 포위되고 후에는 러시아와 중국 공산당에 의해 감옥 생활을 했고요. 그렇게 푸이는 일본에게 천황을 찬양하고 러시아에선 공산주의를 미화하고 중국에게는 마오쩌둥을 숭배하는 자신만의 생존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푸이의 시종 노릇을 하다가 등을 돌린 한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푸이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며 살아남는 명인이고 말년의 몇 년간 보인 표면적인 교수는 의도적인 것이었다.